그게 뭐예요? 한 학생에 대한 이야기고 이건 그 학생이 사용하던 수첩이에요. MT 뭐 이렇게. 근데 5월까지 쓰고 6월부터는 수첩을 잘 안 썼나 봐요. 이 수첩 주인공의 이름은 김성수.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1학년 학생이에요. 그 6월에 어느 날 김성수 씨가 갑자기 사라져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누나랑 영등포 하숙집에서 살고 있었거든. 네. 근데 이제 누나한테도 갑자기 연락도 없이 며칠을 집에 안 들어온 거야. 그리고 나흘 뒤에 드디어 성수 씨의 행방을 찾았는데 부산 송도에 송도바다 있죠. 네. 부산 송도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어떤 한 다이버가 물에 들어갔다가 시신을 발견했대요. 신원이 김성수 씨로 확인이 됐고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근데 최종 수사 결과는 자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성적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죠. 그래서 김성수의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엄청난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 배후엔 거대한 흑막이 존재한다라고 이분들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은폐되었다라는 죽음이 거죠. 은폐됐다. 김성수 씨가 실종된 날부터 이제 좀 차근차근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986년 6월 18일 새벽 6시. 이때가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잠이 깨서 방에서 시험 공부를 시작했대요. 한 3시간쯤 지났을까 오전 9시쯤에 자취방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그래서 집주인 아주머니가 받았는데 거기 사는 서울대생 좀 바꿔줘요라고 하더라는 거야. 남자 목소리였고 전라도 사투리를 썼고 나이는 그냥 40대? 그러니까 약간 중년 목소리라고 느끼셨나 봐. 그래서 성수 씨를 바꿔줬대요. 그랬더니 몇 마디 통화를 하더니 전화를 끊고 급하게 나가더라는 거야. 방에는 나중에 보니까 신분증이며 지갑도 모두 둔 채로 급하게 나간 거예요. 학교가 끝나고 이제 누나가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약속이 생긴 건가 싶어서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소식이 끊긴 지 이틀 만에 누나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죠. 실종 신고를. 예. 그래서 강릉에 있던 아버지까지 다 올라오셔서 서울 일대 학교 곳곳을 다 뒤지고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나흘 뒤에 부산에서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고 어머. 아버지는 그 길로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에 무슨 연고가 있었나요? 부인이? 없지. 연구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연관이. 서울경찰서 찾아가 날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 자살하는 놈이 말이야. 신발이라도 벗어놓고 들어가 자살할 텐데 이놈은 신발 신고 그냥 가 자살했다. 남의 말 하듯이 그렇게 하더라고. 빨리 사체 인수해서 처리를 하시라 이게야. 사건을 조사를 해서 범인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일용이랑 같이 준비한 게 있어요. 사체가 발견된 장소예요. 처음 사체가 발견된 곳은 여기예요. 아, 여기 물 안에 들어가 있구나. 테트라포트 사이에 몸이 거꾸로 끼어 있었대요. 이마에 약간의 상처가 있고 안경, 신발까지 그대로 착용하고 있던 상태예요. 제일 이상했던 건 하에서 5kg 정도 되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끈에 묶여서 허리춤에 매달려 있었다는 거야. 물속에서 봤을 땐 3-4개가 더 있었는데 인양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렸대요. 그러니까 15에서 20kg 정도 되는 돌덩어리가 몸에 매달려 있었다는 거지. 뭐 어찌됐거나 이런저런 상황 우리가 조금 약간 미심쩍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한 데는 현장에서 뭐가 좀 나왔기 때문에 경찰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진술서라고 써져 있고요. 진술조. 가출하기 하루 전날인 6월 17일 밤에 자기 집에서 심리학 개론이란 책을 읽었다고 말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사회 적응과 부적응에 대하여 혼자 논리를 펴며 자기 누나 보고 나는 사회 부적응형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런 점들을 볼 때 자살한 걸로 생각됩니다. 경찰들이 김성수 씨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서 조사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네. 김성수라는 사람이 내성적인 학생인데다가 평소에 우울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성적을 비관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번화가에. 시신이 발견된 곳이 이곳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바로 멀지 않은 곳에 포장마차가 이렇게 쭈루룩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구 쪽에 횟집이 있죠. 여기가 입구예요. 네. 횟집은 밤새 영업을 했어. 새벽 5시까지 영업을 했대. 그리고 꼭 사람이 한 명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호객행위 같은 걸 했나 봐. 밤이 돼도 이 일대는 굉장히 번화가였고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소문난 낚시터이기도 해서 실제로 낚시를 하려던 다이버가 김성수 씨를 발견한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알아볼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건 가정인데. 그러니까 죽인 곳은 다른 곳인 거야. 음. 그리고 나서 시신만 여기에 유기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바다와 육지 사이에 이 제방뚝이 보이죠? 네. 높이가 약 2.8m 정도예요. 시신을 든 상태로 높은 뚝을 넘은 다음에 바닥이 숭숭 뚫린 테트라포트를 8m나 지나서 여기에 유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것도 네. 쉬운 상황은 아니야. 20kg 가까이 되는 돌을 맨 시신을 말이야. 부검 감명서. 네. 본시 부검 시 특징적인 소견은 폐 활면에서 기포성 삼출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점. 본시는 생전에 바닷물에 빠짐으로써 익사의 과정을 거쳐 사망했다고 사료됩니다. 부검이가 내린 사인은 익사예요. 익사. 국가수의 감정을 의뢰해본 결과 김성수 씨의 폐하고 간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됐어요. 이 말은 물속에 있을 때 숨을 쉬었다는 거고 이마 쪽에 상처가 있긴 하지만 사인이 될 만한 요소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사인이 될 만한 외상은 없다는 겁니다. 타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외상을 발견하지 못한 게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이었겠네요. 뭐 여러 가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많아요. 그래서 타살이 아닌 것은 타살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자살이라는 얘기가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지. 김성수 씨의 가족들은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수사 결과를 믿지 않습니다.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는 거고 워낙 저희는 허물없이 정말 가깝게 지냈던 사이여서 굉장히 많이 의사소통을 했거든요. 전혀 그런 징후는 눈꽃만큼도 뭐 내성적이거나 소심하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굉장히 대범하고 나는 사회 부적응자에 속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그 심리학 개론에 관련해 갖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심리학 공부 자기도 하고 있고 나도 내가 그쪽 관련 공부랑 전공이 계속 겹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하다가 그렇게 이야기는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제 기억이 안 남는 거 보면 지나가는 말로 아마 했었던 기억 중에 있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다 하지. 가족들이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들을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저는 성적표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네. F, D, 음. A가 딱 하나 있어요. 교련. 말고는 다 F 아니면 D? 기억을 떠올려봐. 대학 성적표가 언제 나와? 중간 기말 다 보고 나오잖아. 김성수는 기말고사를 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쵸. 그러니까 F지. 담당 교수의 성적은 기말고사 후 포함 제출되므로 중간고사만의 성적은 존재하지 않으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서울대학교 측에 김성수 씨 성적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받은 회신인데 김성수 씨가 사망했을 때 성적표 자체가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야. 그렇죠. 비관할 결과물이 없는데 학점도 안 첫 나왔는데. 학기에. 그 이상하다. 자, 저는 바지와 점퍼. 점퍼부터 좀 이야기를 하면 시신을 발견했던 다이버가 현장 주변에서 발견을 한 거야. 보니까 이렇게 끌려간 자국 어디 여기 그렇게 끌려간 자국 잡힌 자국 이쪽으로 잡힌 자국 요 잡힌 자국 있고 등요 중간에 중에가 손으로 때렸는가 여기 자국이 있었다고. 주워보니까 점퍼에 누군가 잡아 끈 것 같은 흔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바로 경찰에 넘겼대요. 근데 당시 수사 기록을 보면 이 점퍼에 대한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어. 가족들은 경찰한테 이 점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게 없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당시 화장을 할 때 같이 태워버리셨대요.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한 거는 동생 의상 관련. 걔가 가지고 있는 옷을 제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같이 살았으니까. 위에 줄무늬 남방을 입었고 밑에는 베지색 되는 면바지를 입고 나갔어요. 근데 바지만 바뀐 거예요. 어머. 그런 바지를 평상시에 입고 다니시진 않아요. 가지고 있지도 않죠. 그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결과가 저희에게 전달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똑같이 번화가인데 물음표가 있어요. 야간의 상황은 어떠하였나요? 답. 야간에는 어두컴컴하고 전혀 인적이 없는 상태로 누가 사람 하나 죽여도 모를 만한 장소입니다. 당시 주변에 횟집과 포장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인적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변에 횟집이 있었다 하더라도 매립지 쪽으로는 전혀 인적이 없었습니다. 네. 당시 주변 현장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포장마차 쪽은 사람이 좀 있지만 여기가 공사 현장이라서 여긴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야. 실제로
이 장소에서 김성수 씨와 똑같은 무게를 가진 물체를 옮기는 실험을 해봤대요. 두 사람 정도면 충분히 가능했대. 아까 똑같은 봉투의 이름이에요? 부검 감정서. 아까 우리가 사실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경뇌 마카 혈종 약 20cc. 경내막하라고 하는 것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에 있어요. 네. 출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하기 전에 상처가 있었다라는 외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우선 익사를 진단할 수 있는 결정적 소견이라는 것은 아주 드물어요. 유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폐 단면상 기포성 삼출물이 나온다는 건데 이건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어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물을 많이 마신 근거도 되지만 어떤 심정지, 심장의 박동이 잘못돼 가지고 순환 혈액량이 심장을 가지 못해서 폐에 절유돼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특이한 점은 두개강 내에 뇌출혈이 있다. 네. 그 출혈이라는 건 사후에는 생기지 않아요. 출혈을 야기할 만큼 외력이 이미 가해졌다는 거예요. 그 근처에 물속에 있던 수중 구조물과의 충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정도의 외상성 뇌출혈을 수중에서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락에서 가서 부딪히는 게 아니고 동력을 가진 물체하고 충돌을 해줘야 돼요. 선박하고 충돌하거나 뭐 어떤 움직이는 물체하고. 동력. 이분은 뇌출혈로 인해서 사망했거나 또는 뇌출혈로 인해서 자구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물에 투수됐거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사인이 익사일 수는 있어. 익사일 수 있어. 우리가 그걸 배제하자는 건 아니야. 익사일 수 있어. 근데 확실한 건 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외력에 의한 뇌출혈이 있었다는 거고 저 정도 출혈이면 거의 혼수 상태였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법의학자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상한 게 또 있대. 뭔가 의사가 직접 쓴 감정서 같지가 않다는 거야. 자기가 익사로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소견을 1번으로 기술하고 2, 3, 4, 5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제일 뒤에 쓰고 또 앞에 기술한 것들도 역시 익사의 소견은 아니거든요. 전혀. 그리고 이렇게 80년대 타이핑 친 선배님의 감정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국가수마저도 펜으로 쓸 때인데 이렇게 타이핑을 가지런하게 이몽룡을 쓰고 단지 빠진 건 우리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외상성 뇌출혈만 타이핑에서 빠졌어요. 타이핑을 다 해놓고 이렇게 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 빠졌는데 여기 이거 빠졌는데 그래서 여기 빠진 부분 동맥 출혈 20cc 추가를 한 것 같아요. 이분이 미리 작성이 돼 있었을 수도 있고. 감정서 내기 전에. 권 교수도 아까부터 이 부검 감정서를 보고 계속 갸우뚱했거든. 이 문서 안에는 국가수 감정서, 그다음에 장기 조직에 대한 법의학 감정위원회의 소견서가 이렇게 이제 있어요. 부검 결과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을 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부검 결과서여야 되는데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나온 건 7월 3일인데 여기 7월 3일. 예. 감정 결과서가 나온 거는 7월 2일이에요. 순서가 바뀐 거구나. 순서가 바뀌었죠. 어머. 우리는 이제 여기서 두 가지 길 중에 한 길로 가야 돼. 초동 수사가 잘못돼서 엉클어져 버렸다. 어떤 압박으로부터 급하게 처리된 티가 나는 것 아닌가. 무언가를 은폐하기 그러니까. 위한 게 외압. 아닌가. 라는 어떤 양쪽의 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거대한 사건과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박종철 열사. 요때 학생운동에 가담을 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한 거네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일단은 김성수 씨랑 동아리 활동을 같이 했던 친구분한테 김성수 씨가 어떤 학교 생활을 했었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총연극회라는 저기 총연극회. 학생 중년이 되셨네요. 동아리가 있었는데 4월 제가 중순쯤 갔던 것 같고 성수는 3월 말이나 4월 초순쯤에 그 동아리 가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4월 말에 저희가 그날 8학번 선배님들 전방입수 훈련 거부하고 사람이 죽고 나서 학교가 경찰에서 전체가 다 포위가 됐는데 2학년 전방입소. 저는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그냥 마치고 나면 그냥 기숙사 들어가면 되는데 성수는 누나하고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입시 나가면 잡혀갈 거다. 누나 걱정한다 꼭 나가야 된다고 해서 나갔죠. 경찰서 끌려가서 꽤 좀 맞았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 안 되는 거 1학년 차원에서는 되게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나는 굉장히 혼돈스러운데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했더니 2마디 정도 해줬어. 선배가 나쁜 것 같지 않다. 나는 좀 더 있어봤으면 좋겠다. 운동에 자기가 삶을 평생 투신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일에 내가 좀 더 알아봐야 되고 더 끼어들어봐야 되고 선배들하고 나눠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확실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살이 가지는 첫 갈등. 그치. 그러니까 성수 씨는 운동권 주축이었던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1학년이 뭘 벌써 주축이야. 근데 다만 이제 당시 1학년들 중에 운동권 선배들의 조력자 역할을 했던 분들이 있어요. 연락망 역할을 해준다거나 박종철 열사도 비슷한 거잖아요. 수배 중이던 박종훈이라는 선배 행방을 숨겨주다가 네. 사실은 고문을 당한 당하고 거죠. 돌아가신 거니까 그리고 그 자살로 급하게 수사를 종결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네. 김성수 씨의 사망 시점이 박종철 사건 딱 200일 정도 전이었거든.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김성수 씨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안 해본 노력이 없다고 해요. 해산에 응하지 않아서 체포될 때는 강릉에서 서울대학을 보내가지고 죽여서 송도 앞바다에 버렸던 김선수 엄마입니다. 내 같은 사람이 다시는 안 난다고 어떻게 보장해요?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한 목숨 가는 거는 나가진데 나는 우리 아들 진상규명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노력이 통했는지 2001년에 네. 사건이 일어난 지 15년 만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김성수 죽음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했어요. 1기 조사의 결과는 안타깝게도 진상규명 불능. 근데 3년 후에 2기 조사 때 김성수 씨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는 점은 인정이 됐어요. 네. 그런데 사실 유가족 입장에서 제일 원하는 건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느냐잖아. 그렇죠. 근데 이건 한 가지도 밝혀진 게 아직도 없는 거지. 이제는 뭐 체념 상태로 들어갔다고 할까. 그렇지만 죽기 전에 어쨌든 영삼산을 하는 사람이 안 나오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시절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양심선언만 한다면 지금 우리도 용서해줄 용의가 있어. 내가 이랬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그걸 우리가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저 편안하게 이래 있다가 하나님 부르심 간다 하는 생각.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박종철 열사의 경우처럼 전 국민에게 그 억울함을 알리게 된 것도 아니고 뭐 책임자가 드러난 것도 아니고. 이게 타살이 혹시 맞다면 혹시나 분명 누군가는 아직 생존해 계실 거예요. 살아 있을 겁니다. 그날 전화를 걸었던 남자일 수도 있고 또 부산까지 끌고 갔을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걸 알면서도 말을 아끼고 있는 사람이든 좀 더 늦기 전에 좀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용기 그렇죠.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끌려가듯 떠나는 이는 제 갈 길을 찾아나 손을 흔들며 떠나보낸 뒤
2009년 7월 막걸리를 마신 할머니들이 쓰러집니다. 어머.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라고. 청산가리 막걸리 그녀가 공모.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투자 기간이 있으면 소설 아니냐. 엄마 죽이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야? 그 그녀의 자백은 진실인가? 진짜 나쁜 X다. 진짜 진짜.